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2%, 그리고 코스닥은 0.7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보면은 해외 시장도 괜찮습니다. 오늘 일본, 중국, 홍콩 다 올랐고, 지난밤에는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 좋지 않더니 다시 또 시장은 빨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다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겁이 나죠. 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겁내하는 시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시점, 이런 시점, 이런 시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가가 하락할 때보다 솔직히 더 많이 겁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나 좀 쳐다보다가 거기 한 반년, 1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막 포기해봅니다. 나눠버리고, 아이고, 오늘 봐도 떨어지고, 어제 봐도 떨어지고, 조금 올라도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려니 해요. 또 그러다가, 초보자분들도 이래 올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대부분 다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이래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좀 강단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사설 떨어질 때는 괜찮은데 아무리 강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3월달처럼 이렇게 겁나게 버리면 굉장히 쪼리게 되죠. 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소 쪼리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슬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잘 견딥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하락할 때에 비해서 조금만 떨어져도 난리 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강단 있는 사람들, 초보자는 다 나가버리고 어느 정도 강단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견뎌가는데,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초반에는 쪼려서 못 들어오고 어느 정도 긴가민가 재다가 이리 오르면 이때부터 아마 이제 나도 급해서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뭔 줄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초보자들이 시장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조금만 이렇게 하락을 해도 정신이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제가 저 주위에도 이제 워낙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은 원금 보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떨 땐 재미가 있어요. 시장이 오를 때는 하루에 5%도 오르고 3%도 오르고 재수 좋으면 10%도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난리 납니다. 떨어질 때는 어제 수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 까먹다 싶어서 왜 어제 못 팔았나 싶어가지고 난리 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스마트폰 들고 이만큼 빠졌다 큰일 났다 하길래 봤더니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더라고.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손해봤는데 벌벌 떨더라고. 스마트폰 들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아니면 주식 투자 좀 한 사람들한테 내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나가지고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웃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싶어서 심지어는 나를 놀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마이너스 10% 정도도 그래 중요한 게 아니죠. 심지어는 마이너스 50% 가도 담담하게 지난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다 싶어가지고 더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2%, 5%, 10% 되면 한 20%, 30% 가버리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올랐다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얼마까지 간 걸 봤어요. 이때 가서 내가 30만 원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3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그게 뭐 빵원 돼버려요. 한 며칠 만에 빵원 돼버리면 이 30만 원이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거. 아이고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15만 원 될 때 그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오르겠지 싶어가지고 기다렸더니 빵원 돼버렸다. 땅을 치고 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 투자를 좀 하려 그러면은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올라도 뭐 저거는 뭐 저 사람들의 세계지 싶어서 관심도 안 가지다가 뭐 신문에 벼락거지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안 하면 안 되고 싶어서 안 된다 싶어서 했는데, 그러다가 해서 막상 공부를 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 영어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옆에서 주식 이야기하면 쫑긋쫑긋 해가지고 그저 뭐 얻어 걸릴 거 없나 싶어서 그래서 남말 듣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조금만 올랐다가 상승할 때는 조금만 이렇게 내려도 사람들이 크게 동요합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고, 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매도도 없는데, 물론 공매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데 개인들이 막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변동성도 커집니다. 이런 변동성과 이런 자잘한 변동성이 또 최근 시장 보면은 이 지금 보세요. 이렇게 급등락한 걸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올라오는 몇 달을 지난 몇 달을 보세요. 보면 10월달 이후에 이만큼 큰 변동성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몇 달 만에 처음 가져보는 이 변동성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주식 투자를 1억 천금으로 뭐 한 번에 큰 성공을 갖다가 거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이 투자가 내한테 맞지 않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도 정 투자를 하고 싶으면, 원금을 갖다 잊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으면 뭐 적금을 갖다 좀 더 한번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뭐 달러다가 외화 통장에다가, 그것도 환율 등락에 따라서 뭐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뭐 달러 통장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고,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다면은 뭐 ETF 같은 거 그런 것도 권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장에 초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쪼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보다 굉장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반응이 좀 격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누가 투자 이렇게 물어볼 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 사세요, 저런 거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제 마감 시황을 보다 보면은 동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동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는 대학생이 그걸 샀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 고전에 현대 차를 갖다가 사서 수익을 좀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성 코퍼레이션도 이거 마감 시황에 넣으니까 이거 사서 내가 매봐야지 해서 샀어요. 그래서 샀더니 그 친구가 이 동성 코퍼레이션 같이 샀어요. 나도 좀 주식 투자 좀 하라 해서 같이 샀어요. 샀는데 사자마자 동성 코퍼레이션이 뭐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한 몇만 원 손해 봤답니다. 몇만 원 손해 봤는데 야가 죽을 뻔했습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언제 오르노, 이거 언제 오르노, 이거 언제 오르노 이렇게 맨날 전화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요. 좀 손해봤으니까 니 때문에 손해봤다, 니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니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가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또 물려줬습니다. 니 팔아라, 내가 돈 줄게 하고 몇만 원 물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소리 내가 들었어요. 들으면 그 친구 만나지 마라. 이 새끼 이거 인간 아니다.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니 탓인데 이 새끼가 니 친구라는 게 나 쪽팔린다. 앞으로 저런 놈 절대 만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동성 코퍼레이션 계속 들고 있었죠. 근데 이거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나가지고 엄마 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이거 섣불리 아무 때나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 꼴하지 납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언제 오르노 떨어지면 니 때문에 떨어졌다 니 때문에 떨어졌다 피곤한 일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했어요. 주위에서 뭐 주식 투자 물어보면 니 알아서 해라 하고 채워보세요. 공부해라 하고 채워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식 투자 오래 하는 방법 잠시 설명해 드렸는데, 주식 투자 오래 하는 방법은 쪼리지 마는 건데 쪼리지 말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쪼리지 않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없는 거 절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면은 이렇게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에서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오전에 개인들이 좀 사다가 세력들이 저렇게 팔아서 차익 실현도 좀 했는가 봅니다. 뭐 시장은 고만고만했고, 또 뭐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돈이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쪼리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달리면서 그냥 혼자 달리세요. 옆에 사람들 보고 같이 가자 가면 안 됩니다. 어설픈 사람들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니 때문이다 소리 듣습니다. 잘 돼서 니 때문이라 소리 들으면 괜찮은데 잘 안 될 때도 니 때문이다 해가지고 인생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함부로 권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변곡점 지표에서 하락 반전 신호 난 종목들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앞으로 뭐 괜찮은 종목들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다 보면 시장이 한 방에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거든요. 올라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맞은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럼 부위할 때는 좀 뭐 부분적으로 좀 끊고 차익 실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보니까 요런 종목들 오늘 그 변곡점 지표 지금 하락 반전하지 않겠나, 단기적인 고점이다 좀 조심하자 이렇게 신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 종목 내가 좀 들고 있어서 좀 차익 실현해야 돼 싶으면 좀 팔았다가 또 사야 되겠다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사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분 차익 실현하거나 내가 이 종목 평상시 사고 싶었는데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CJ 제일 제당은 아직까지 8번 더 신호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것 같지만 이제 결정은 해야죠. 좀 더 보유를 하든지 뭐 적도 이어서 뭐 팔고 이 정도 만족하든지 아니면 좀 끊어 먹고 좀 기다려도 좀 더 사든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종목은 10번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는 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있어도 될 것 같고, LG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뭐 적당히 정리도 안 되겠나 싶고, 이 LG 생활건강은 이거는 막 엄청나게 오르는 종목이죠. 이게 저번에 한 몇십만 원 할 때부터 우리 카페에서 봤다 아닙니까? 이런 종목은 뭐 생활 필수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종목이라서 뭐 가치 투자로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서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샀다면 그렇다고는 그거예요. 그리고 LG전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아직 좀 더 남아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방도 제법 올랐어요. 신호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결정하여 해야 됩니다. 좀 더 들고 갈 건지 단기적으로 끊어먹고 갈 건지 부분 차익 실현하고 좀 더 살 건지 이런 종목들은 현재 그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DNF는 2번 정도 남았어요. 단기 고점이고, 롯데 정밀화학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또 보면은 삼양 동상도 이렇게 올랐네요. 세종공업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몇 종목 더 있는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실리콘 윅스 이 종목도 좀 많이 올랐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하나도 지금은 신규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도 뭐 끝냈나요? 많이 못 올랐지만 끝났고, IS 동서도 많이 올라 못하. 집중적으로 신호 나는 거 보니 이것도 끝날 때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도 좀 올랐고, 또 그리고 팜스토리도 좀 올랐네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게 뭐고 이제 과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단타꾼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호가창 보면은 다다닥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종목 토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는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고 올랐는데,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은 네이버 검색판 이런 데 가보면 별 말이 없어요. 그냥 간혹 가다가 욕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 같이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낚시글로 뭐 사람들 놀리는 대충 그런 글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열이 접어든 종목은 게시판에 가보면은 난리 납니다. 온갖 잡상인들 그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뭐 더가닥한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네이버 검색판만 잘 분석해도, 그걸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뭐 충분히 주식 투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 쪽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죠. 현대글로비스 한 3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서서히 정리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랐죠. 이것도 서서히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점.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적당하게 순환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긴 되겠지만, 자, 서서히 이제 뭐 아이고 이 종목과 결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충 뭐 단기적으로 정리하든 끌고 가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이렇게 빠른 관심 종목에서 변곡점 지표들이 찍힌 종목들 중에서 상승 반전은 한 개도 없었고 전부 다 하락 반전 신호만 있었는데, 이 종목들은 신규 매수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그래도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6개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뭐 바로 바쁩시다. 자, SOL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이거 14번 남았습니다. 아주 괜찮죠. 아무 때나 사도 돼요. 가능하면 떨어질 때 사도 되는데, 요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최근에 기술적 지표가 이럴 때 무너지는 시점 알겠습니까? 오늘 상당히 참 괜찮았네요. 괜찮습니다. 이 종목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은 이 게임이 끝나붙다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들어서 과열을 일으켰고, 지금은 남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뭐 서로 물량 떠넘기려고 하는데, 이왕 투자 같으면 사실 이런 거 땡기긴 하죠. 땡기긴 한데, 이 아래서 막 이래 노는 종목 이런 거 가지고 놀아야지. 물리도 뭐 회복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거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막 못 본 걸로. 그래갖고 뭐 HDS나 이런 데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뒀다면 아예 막 치워버리십시오. 아예 안 치다보는 게 속이 편합니다. 아모텍 이 종목은 끝나보십니다. 빵 끝났어요. 끝나신데 차 지나가십니다. 자, SFA는 아직 6개나 남아있어요. 괜찮죠?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은 왜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괜찮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거고, 차라리 오늘 이렇게 뜬 것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은 차라리 나는 SOE를 고르겠지요. 이렇게. 아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한섬도 괜찮습니다. 이게 참 이때 정말 좋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정말 이 공포를 엄청 많이 느꼈던 시기입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엄청 공포를 느꼈고, 이때 막 상승 반전 신호 엄청 떴습니다. 몰아서 떴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안 간 종목입니다. 한섬은 뭐 기업 내용은 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은 요건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화 많이 올랐죠. 한화도 14번 남았어요. 14번. 앞서 본 한섬도 14번 남았어요. 그러면 한화는 많이 올라서 14번 남았어요. 한섬은 좀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14번 남았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한화하고 한섬하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뭐는 가겠습니까? 나는 한섬 할랍니다. 한섬. 나는 한섬 할랍니다. 만약에 세 개 중에서 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SOE를 할랍니다. 이건 배당도 잘 주잖아요. 뭐 아니면 세 개 다 사봐도 괜찮죠. 하여튼 시장에 괜찮은 종목, 오늘 뜬 것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요거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이거는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도 초보자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뭐 겁도 없이 막 빚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매매도 많이 나올 거고, 쫓겨 떨어지면 막 겁나서 막 던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두 친구, 이거 친구도 아니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도 셰프 있을 겁니다. 걸러가면서 사십시오.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다가 맺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가 뭐 국회의원하고 정치할 것도 아닌데 뭘 꼭 그래서 합니까? 적당히 보고 인간 덜 된 놈들은, 막 삭수를 노란 놈들은 잘라가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변한다 하는 것 뭐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타고난 심성, 본성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디된 놈은 끝까지 디된 놈입니다. 안 맞는 거는 끝까지 안 맞는 놈이고, 근데 내하고 어울려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거나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만나면 웃음이 나는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주식 투자다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 엄청 걸러내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위 분들이 있으면 섣불리 주식 이야기해서 낭패를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